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라는 사람이 10%가 넘었대요. 참 좀 기가 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그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 돈에 좀 환장을 해서 달라들더니만 국민의 10%가 부자다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2023년 부자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착각도 자유롭게 하고 살구나. 한국의 부자라고 자처하는 국민이 10%라면 상위 10%의 순자산이 9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집 하나 있으면 9억에 도달하는데 한국의 상위 10%가 그만큼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객관적인 조사에서 상위 10%의 순자산이 9억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부자라는 사람이 10%가 넘었다는 데서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위 10% 순자산 9억이 살아가는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은 집이 6억대 집이어야 되고 한 2, 3억대의 금융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퇴직금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한국의 상위 10%의 자산 수준이에요. 그럼 상위 10%가 안 되는 90%는 어떻게 사느냐? 자, 90%의 삶은 굉장히 팍팍하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이 평균 자산 보유액이 2억도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220만 달러. 그러니까 얼추 한 30억이 좀 안 되는 한 28, 9억까지면 미국에서는 부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자산이 한 4억에 육박하는 한국보다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부자를 갖다가 좀 쉽게 한다. 이 순자산 9억 가지고 은퇴해 보세요. 노후에 아파트 경비원 일해야 되거나 어디 청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9억이라는 것 중에 집 빼고 나머지 돈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호텔 프로포즈는 한국인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값비싼 장애물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청혼의 허례의식이라 해서 1면과 11면에 걸쳐서 200자 원고지 24장짜리 긴 기사를 썼어요. 결혼 전에 값비싼 화려한 한 4,500달러, 570만 원짜리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제목하에 한국인은 결혼 전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품 브랜드 핸드백과 함께 프로포즈를 한다. 자, 이런 프로포즈할 선물을 줄 돈을 모아야 그때서 프로포즈 할 거다라는 이 이야기들. 모든 여성의 꿈이고 나도 남자친구에게 대가로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다라는 그런 미혼 여성의 이야기 등을 실었습니다. 호텔 청혼이 한국에서 코로나를 핑계대어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하나의 한국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들의 어떤 포맷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한강이 내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꽃다발을 들고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 그 여성의 옆에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 상자와 명품 가방, 명품 샴페인 등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명품 선호도 이런 값비싼 프로포즈를 낳게 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호텔 프로포즈 관련 한국 게시물이 42,000개나 있더라. 올라온 사진은 대부분 명품 보석 핸드백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지출이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사치라고 하며 연인들을 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문화는 한국의 저출산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과 혼인은 이미 세계 최저치를 갖다가 갱신해 가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서양에서는 프로포즈를 하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는 부모 허락을 먼저 받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 반지를 산 다음에 공식적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청혼 트렌드를 따르는 게 이 남녀 간의 결혼에도 무난한 일이다. 그래서 이 청혼 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이제 잘 만드는 그런 고급 호텔에 가면 옷을 격식 있게 차려입은 청춘 남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프로포즈하는 젊은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도 이 경쟁적으로 프로포즈 상품을 내놓고 있고 반값만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인기 5성급 호텔은 월 2~3건이던 이런 프로포즈 예약이 요즘은 월 20~30건씩 밀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 호텔 프로포즈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탁 치면 수만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남녀가 꽃과 촛불 장식 그리고 메리미라고 쓴 풍선, 하트가 새겨진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 SNS에 올릴 프로포즈가 필요하다, 결혼 전에. 그래서 남자들이 무리해서 억지로 호텔 패키지를 샀다.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하룻밤에 570만 원을 프로포즈 하는데 쓴 청년의 하소연까지 실었어요. 자,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하기로 돼 있는 여자친구가, 내 친구가 수백만 원짜리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SNS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포즈에 대한 견해는요, 호텔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는 여성이 여론조사에서 40%가 넘었고, 같은 조사에서 남성 33%는 돈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 부담이 큰데 이 수백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안 해도 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번듯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대신에 프로포즈라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보석이나 백 등을 갖다 주고 대신해라. 집 살 능력 없으면 프로포즈라도 화려하게 해봐라. 자, 이게 지금 남녀 간의 결혼의 대가라면 이따위 결혼을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결국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 결혼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월급 아껴서 집은 못 사도 호텔 프로포즈는 할 수 있다. 이런 광고 카피까지 지금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소박한 프로포즈 받은 것을 인스타에 올렸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요, 집단적으로 정신병에 걸려가고 있다. 자, 주거 문제가 그렇게 불안해서 결혼 생활의 앞날에서 집을 가지고 출발을 못 하는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결혼 때 집 사서 출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40대나 돼야 모기집 끼고 집 살고 30대는 거의 월세 살고, 그게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유독요, 이런 거래의식이 넘쳐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고작 연봉 한 1,000만 원, 1,500 받으면 그때부터 지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 10%가 부자인 나라, 이는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국에 9억이 있어봤자 순자산. 그야말로 집값 빼고 나면 늙어서 한 5년 살 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가요, 한 80%는 나와야 될 건데 1년 전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요, 전부 집단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자라는 것은요,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소수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대다수는 부자로 살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요. 대신에 대다수가 부자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어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집중해야 될 건데, 전부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한 9억 정도 순자산만 있으면 부자라고 하고 국민 10%가 지금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국민 1% 안에 들어가는 순자산 한 30억 안팎의 사람들만 진짜 부자고 나머지는 다 부자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도 국민 한 1%를 부자라는데 한 30억쯤 나와요. 한국도 국민 1%가 한 30억쯤 나와요. 그래서 한미 간의 공이 한 순자산만 30억이 있어야 비로소 부자 흉내라도 좀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 99%가 부자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데 지가 부자라고 강변하고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570만 원짜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어디 조금 월급이나 받는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요. 외제차 월부로 사고 때때로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프로포즈부터 몇백만 원짜리 하고 이렇게 살면서요.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요. 아무리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궁창에서 살고 있지만 그중에 몇몇은 별을 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꿈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부자고 그 사람의 인생도 부자인 겁니다. 그 외에요. 물질 문명에 찌들고 허례의식에 그냥 물들고 돈을 숭배하면서 사는 대부분은요. 설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궁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몇몇만 Some of us are looking at stars. 그러니까 몇몇만 별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인생에서요, 잘 산다라는 의미를 돈이나 명품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건가? 그것은 꿈, 그리고 의지, 희망 등을 품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자, 한국의 이런 허례의식, 우리나라의 사회 기풍이 거의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요, 전부 시궁창에서 살고 있습니다. We are all in the gut. 자, 할 말이 없습니다. We are